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자금이 다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프닝 할 때 저희가 코스피가 조금 요때 지나면서 9시 상승해서 하락으로 꺾일 때 꺾이면서 네. 요거 조금 이상하다. 수급이 어떻게 좀 바뀔 것 같다 이랬는데 와 이렇게 빠질 줄 몰랐지. 이렇게 네. 빠질 줄 몰랐어. 진짜.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근데 하락폭으로 치면 괜찮죠? 0.1% 마이너스 2746. 이 정도면 뭐 아직 뭐 삭발 아침에도 삭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잘생긴 사람은 삭발해도 그래도 잘생겨. 디스하시는 거예요? 칭찬한 건데. 지능형 안티 아니세요? 삭발하고 나서 아니었네. 아, 진짜. 지능형 안티 하시려고. 일단 삭발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얼마였지? 2990 가면은 삭발합니다. 진짜. 2990? 그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3200인가? 2850. 2850. 2850. 어디서 우리를 낚으려고 3200 아니었어요? 3200 할 거면 안 한다고. 여러분 3200도 그 믿음이 없으면서 국장하고 그러면 안 돼. 3200은 같이 외쳐줘야죠. 아니, 앵커님. 진정성이 없으십니다. 2850. 아, 2850. 알겠습니다. 2850에 제가 네. 걸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뭐 마치 2800이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 갔으면 좋겠다. 화이팅 하자. 이런 의미로.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2천억, 3천억 뭐 이렇게 2천억, 1천억 이렇게 해서 네. 통합 3천억을 좀 팔고 있는데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시황을 지금까지 나온 시황을 좀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사실 좀 장중에 눌리다가 이 하이닉스 양전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동시효과니까 막판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거의 1%가 좀 넘게 빠지다가 어쨌든 마이너스 0.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반도체가 약간 쉴 때 수급 이탈이 들어온 게 얼만데 뭐 나간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기간이 좀 나간 거는 선물이 외국인에서 4,200원 이게 장 초반보다 좀 확대가 됐거든요. 네. 오프닝 벨에서도 요거 좀 더 확대되면 기간도 똑같이 좀 팔 거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난 빗자액 순매도도 한 1,200억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12시쯤에 시황 쓸 때가 1,100억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한 10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탈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좀 굵직한 오늘 저 PBR 쪽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수급 이탈이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디펜스를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좀 올라가는 산업군이 너무 많아요. 뭐 2차전지도 가고 뭐 바이오도 가고 또 엔터도 미용 의료기. 미용 의료기기 가고 뭐 이제 엔터도 가고 네. 그 화장품도 가고 엔터 그래서 갔어요? 하이브가 잘 가지 않았나요? 하이브 잘 갔어요? 네. 맞지. 웬일이래? 그 신인 뭐 나온대요. 하이브 이쁘장하게 생기신 5.7%. 분들. 역시 대장주네. 이쁘장하게 생기다뇨. SM도 3% 넘게. JYP는 1.78%. 네. 그래도 오른 게 어딥니까? 네. 엔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더 좋았다. 네. 엔터 찐반? 찐반이에요? 찐반? 아직 입을 진짜 꾹 반대. 다물고 아직 계십니다. 입국. 아직 좀 더 기대감이 있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엔터도 올랐고 여기다가 찐반이에요 그러니까. 찐반으로 하긴 좀 아직 약하죠. 아직은 좀 지금 약하죠.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맞아요. 5%는 올랐다고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이브 차트 한번 봐주실래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하이브는 차트가 네. 그래도 바닥 다지는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 물론 이게 그쵸? 좀 짝꿍댕이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네. 아직 그 좀 60선이랑 120선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진짜요? 장기 평선들이 완전 돌아서야 되거든요. 뭐 JYP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좀 이뻐져야 돼요.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막
내리 쏘고 있으면 안 꽂는 돼요. 게 아니라 위로 그러면 안 올라가야 돼요. 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여유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뚫을 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요 나와야 돼. 아직 안 돼요. 아, 하창원 본부장님이 먼저 가셨구나. 가시고 나서 저희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랑 저랑 리포트를 좀 했어요. 네. 근데 JYP가 최근에 대부분 다 이제 하향 지난주에. 조정을 20일 전. 해버렸다.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향 조정이 나오면 동시에 이렇게 때려버리면 아래로? 그때가 바닥을 다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휩쓸려서 이렇게 하향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구리. 어구리. 그거 안 하면은 그 잡이 없어지거든. 최소한 면피리에서 막판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네. 옆 동네에서 하나 냈어. 하향으로. 그리고 요 앞에 보니까 앞집에서도 하나 냈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 좀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대요. 다 같이. 그래서 모두 다 하향을 외치면 그때가 그래서 반대로 별로 얘기 안 할 때 싹 바꾸는 거. LG 생활건가, 삼성 SDI. 그 리포트 나오고 바닥에서 네네네. 코랑 조그맣게 올랐잖아요. 그거 잘 가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그런 게 조용하거나 중요하죠. 하향을 외칠 때 거기서 혼자 상향을 외칠 때는 리포트를 읽어볼 의미는 있다. 왜 어허. 그렇게 외쳤는지 그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 괜찮아요? 네,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건데 근데 이게 찐반이라고 하면 또 지금부터 막 엄청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음. 그 반찐반이라 그래. 반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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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반찐찐반, 반찐반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찐반, 진짜 찐반.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터는 뭐 분위기는 바닥 다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좀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 네. 어쨌든 이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흘러내리는 그럼요. 차트보다.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저 PBR 관련주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나요? 오늘 네, 삼성 뭐 오늘 한 은행이 1%. 좀 빠졌지. 자동차도 빠졌지. 은행이 좀 빠졌어. 그래도 그렇네요. 좀 말아 올렸어요. 자동차도 올랐어. 빠지는 것 같았는데. 네, 그죠? 맞아요. 현대차 1%, 기아차 1.1% 하락, 삼성물산 1%, KB금융이 말씀하셨다시피 3% 넘게 빠지면서 가장 크게 그냥 갚아줘야 될 게 2조래. 2조예요? 2조. 아니 그러면 이거 저 PBR 하겠어요? 뭐 갚아줘야 돼. 근데 2조 계산하면은 이게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또 웃긴 게 또 2조 그다음에 또 어떤 하나는 신하는 뭐 5천 원, 3천 원 뭐 이러거든요. 얘는 다 검사했어요. 얘는 쓰는 게 막판에 나오니까 기사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좀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오케이.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 네. PBR 관련주는 지금 일단 총선까지 쉽니까? 사람도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김정일 가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요거 저 PBR 관련주. 그래서 어저께 쉬고 싶으세요? 골고루 갖고 어저께는 가만히.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금요일 날 네. 골고루 반도체 그저 PBR 네. 기업밸류 그다음에 방산 조선 뭐 2차 전지 헬스 5개 대충 데스크가 5개잖아요. 네네네. 골고루 갖고 있으면 돼요. 음. 면피절냐?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한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좀 요거 저 PBR 관련주는 좀 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안 쉬는 애들도 있어요. 안 쉰 애들? 예를 들면 메리츠 금융지주. 걔네는 워낙 또 특출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좀 옥석가리기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직 안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종목별로 나뉘는 거죠. 나뉘는 거고 뭐 제가 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60선 한번 테스트 하겠죠. 그러니까 네. 약간 종목별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20선 이탈 안 된 종목도 아직 많아서 그러면 이탈 안 된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올라타도 된다는 쪽이세요? 그거는 아니지만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쪽은 애초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주 환원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시세를 만들었었던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좀 주주 환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한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 PBR 쪽 단순히 정책발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조정 나와도 크게 이탈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요런 애들이 20선 깨지고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부 조정을 받으려고 했었던 가격까지 이탈을 한다. 고를 땐 진짜 집중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볼지 말아야 될지 보는 건데 아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자동차는 수출 데이터가 2달 연달아 하락세이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본업적인 부분에서 턴이 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자동차는 별개로 지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갔고 에코프로가 2%, HLB가 6%, 셀트리온 제약도 1% 내외. 3천당에 천당 갔잖아. 3천당 천당 갔어요. 진짜. 헤븐.
헤븐으로 갔어요. 예. 투헤븐. 그리고 알테오젠도 저희가 할 때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네. 5%까지 또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고 3천당 역시 천당 가서 상한가. HLB 생명과학도 21% 상승.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주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네.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삼청당 제약이 이제 시총 11위 코스닥. 11위. 네,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네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조금 자금이 쏠리고 네.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 자, 말씀드리는 순간 31분이 지나고 있고요. 지수가 어떻게 좀 들어오고 있나요? 땡땡땡. 아, 코스피가 네. 막판에 조금 더 밀리면서 0.4% 마이너스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1.07% 플러스 913. 하락폭을 오. 조금은 줄이네요. 그렇네요. 네, 913포인트. 913.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닥 1000이 더 빠를까요? 코스피 2850이 더 빠를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잡았어. 네? 그 질문 받기 전까지. 2850. 2850 더 아, 빨라요? 코스피가 더 강하다. 맞아요. 감으로. 보노 씨가 얘기하면 그거 맞지 뭐. 피하기. 아니 생각을 지금 못했고 아, 어디서 잠깐 뭐- 멈춰 있으니까 네. 맞을 것 같아. 회사에서 뭐 컴플라이언스 걸리셨어요? 왜 이렇게 말을 조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생각을 못했다니까 누가 네. 먼저 갈지는. 감으로 아. 그냥 딱 3, 2, 1 하면 듣는 순간에 맞은 것 같아. Agree. 2850. 우리 말을 줄입시다. Agree로. 근데 먼저 가도 어차피 키 맞추기 일어나니까 따라가겠죠. 네. 그죠? 그렇지 둘중 누구는? 하긴 코스닥 1000이 조금 더 갭이 또 위로 열려 있기는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준비해 오신 시황 한번 들어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아까보단 좀 동시효과 때보단 좀 빠졌어요. 0.4% 하락한 273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 정도 상승한 이제 913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동시효과에서 좀 변동이 있었네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부분이 한 400억 정도 만회가 됐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한 800억 정도 들어오게 됐고요. 거기서 기간이 좀 안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초반부터는 좀 기간이 약간은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고, 개인도 막판에 좀 종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종가 매수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특정 요일을 제외하고는, 특히나 이제 삼성발로 정말 강력한 수급이 쏠릴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수가 올라도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종목 쏠림 현상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거고, 네. 그런 산업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 바이오예요. HLB 뭐 차트 보시면 이런 거 다 볼게요. 네. 이제 신규 매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네. 차트 이렇게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가는 게. 느낌 너무 좋은데? 네, 느낌 우와. 좋은데. 야. 네, 느낌 너무 좋은데. 아니 저런 거 하나 알려줬어야지. 아니, 여러분들 표정 못 알테오 좀 올라갈 때부터. 표정 줌인 좀 해주세요. 네, 아무튼. 논란 번호. 네, 그래서. 와, 요런 깜짝 놀란 느낌들이 표정.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위 종목군들에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소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예를 들면 HLB 같은 경우 5월달에 FDA 승인이 잘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네. 만약에라도 안 되면 요거 완전 박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면서 좀 좋아질 거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따라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그거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에이씨 오늘도 바이오만 좋네 하고 그냥 핸드폰 슉 집어 던지고 HTS 꺼버리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차익 순매도는 한 500억 정도 더 들어왔네요. 조금 더 마이너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가 베팅을 일부 좀 한 부분은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환율이 이제 1342원이에요. 높아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안화, 유로화 요 두 개가 이제 끌어내리는 두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엔이 그렇게까지 쉽게 회복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세계 통화 지표가 다 별로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세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PC가 만약에라도 물가가 높게 나오면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환율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환율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율은 사실 지금 걱정할 건 아니죠.
국정이 좀 되지 않나요? 자꾸 오늘은 올라가는 것 괜찮지 같은데. 않았어요? 오늘 여교환율 지금 봐도 네. 1342원 거의 뭐 변화 없어요. 그렇죠? 더 올라가지는 않았어. 네. 여기서 더 이런 정도 올라가면은 내렸으니까. 올라가면 좀 힘들죠. 힘들죠. 우리가 아침에는 1350 근처까지만 가도 조금 경계심 많이 아, 갖자 이랬는데 네. 뭐 오늘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정으로 가볼까요? 네. 음. 일단 그래서 네. 요거 한번. 지금 채팅창에 네. 오늘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상승 종목 330개, 하락 종목 530개.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 상승 종목 700개, 하락 종목 854개. 1% 올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체감적으로는 맞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휴먼 GPL님도 뭔가 쎄한디 이거 괜찮아? 그리고 엑스베이스 형님도 네. 3월 말은 이연된 기말 배당락, 분기 배당락 이후에 4월부터는 실적 시즌 돌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금투 매수 차익이 청산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도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쎄해요. 세하냐고요? 그런 거 다 얘기 사람듣던 거 아니에요? 3월 말에 그런 거 가능성이 있어요. 3월 말 이제 지나가면서 1분기 끝나고 실적 기다리면서 4월 달 총선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약간 어떻게 바뀌는 것 같으면서 밖에 아침부터 창문에 계속 대고 얘기하네. 냄새 맡더니 꽃 냄새 막 나. 와 이러면은 봄이 봄인데, 오는구나. 그러면은 마음도 싱숭생숭, 맞아. 시장도 싱숭생숭, 약간 좀 쎄하면서 이 정도면 명예커도 현금화 했냐고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쎄하다고 지금 3주째. 현금한 거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현금화 왜 나와? 이 정도면 돈 안 내 지금. 머리털 걸려 있잖아. 머리털. 쎄해야지. 쎄하다고 해줘. 약간 세한데. 어때요? 진짜로 솔직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부담은 되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워낙 높아진 상황이어서 그거에서만 초 안 치면은 일단 시장은 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조금 압박을 주더라도 이 포지션을 좀 유지하는 흐름들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물론 쎄한 건 많죠. 쎄한 건 많지만 그거는 뭐 제가 피를 토하면서 현금화 얘기로 비중 조절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쎄하다 하면 비중 조금 줄여놓으면 되고 그잖아요. 그렇죠. 난 별로 안 쎄하다. 그럼 맞아. 그냥 비중 유지하고 더 맞네. 늘려도 되는 성향 거고.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급으로 보잖아. 본인 거 물어보잖아. 그렇게 알지 생각하면 잘 아니고. 보시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진짜. 생각하냐고. 저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네, 왜냐면은 그런 거 감안해서 50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이제 두더지 게임에서 일정 부분 돌리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명앵커가 쎄하면 더 간다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제가 쎄하면 좀 더 가긴 합니다. 그리고 엑스베이스님 모멘텀 소강일 때는 쉬어갈 수 있죠. 이제는 넘버를 확인할 때 실적을 봐야 그러니까 된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애매합니다. 넘버 시간 되면은 한 5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 김정일 본부장님이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의 컨센서스 좀 종합해서 말씀해 변수. 주신다고 왜 하니까. 타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안 하면은 우리만 바보 되는 거니까. 정확히 그렇죠. 다른데 다 이런 얘기 하니까. 실적 어떻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건가 좀 애매하긴 하네. 알겠습니다. 네. 베리 나이스 형님께서 네. 다 필요 없고 주식 사요 마요 딱 얘기해요. 딱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만 이거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두 분 다 2,400에서 2,500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신 중요한 건 포트 믹스를 적절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현금 30%, 40%. 만약에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10%, 20% 이렇게 가지고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 상황에도 김장현 본부장님은 2,850까지도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외치고 계시고 네. 보노님도 일단 한번 가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계십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정 갈까요? 네. 일정을 가보면요. 여기지. 일단은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와, 맹랑하다. 일단은 국채가 이제 또 단기 국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BOJ 어쨌든 요 이슈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연은 총재 또 얘기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락에 좀 일부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주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총 관련된 부분들 요번 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제조업 전수 이거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이런 건 조금 영향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젤 로보틱스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오늘 로버츠도 좀 빠졌는데 이제 핵심은 내일 엔젤이 얼마나 좀 이렇게 날개를 달고 움직여 주느냐가 핵심이겠죠. 네. 일단은 뭐 기관 청약이나 일반 청약은 굉장히 강했는데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단기적으로 로버츠도 좀 흔들흔들 거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가 또 배당 낙일이 있으니까 요거에서 좀 영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주간 원유 재고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의 어쨌든 변동성이 러시아 뭐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원유 재고에 따라서 약간의 좀 이슈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PR이랑 밀리서재 보유해서 물량이 좀 풀려요. 그래서 요거에서 변동성이 좀 생기면 오늘 미용물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APR이 요 보유해서 물량 풀리면서 박살나면은 네. 센티적으로 다른 쪽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라는 관점에서 좀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또 요 요약본 나오니까 BOJ 3월달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판매 잠정치 주택이랑 이제 요 주거비랑 그 에너지가 물가에 좀 영향 많이 주고 있으니까 네. 주택 판매나 이런 것들 동향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GDP 확정치 나오니까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낙일도 있죠, 주총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금요일은 많이 쉽니다. 네, 그래서 미국, 홍콩, 뭐 기타 2개 정도 더 쉬는데 네. 아무튼 여러 시장들이 좀 쉬기 때문에 요때는 또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밤에 21시 30분에 PC 나오니까 요거에서 또 이제 변수는 이제 4월달로 다음 넘어가는 주. 네.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PC 물가지수가 될 것 같은데 네. 미국도 쉬고 홍콩도 쉬고 금요일 날 저렇게 쉬어버리면 PC 물가지표 나오기 전에 우리 장은 이번 네. 주는 오늘 같은 약간 흐름. 그럴 수 저런 있죠. 약간 개별주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개별주들인데 그렇죠. 수급이 거기 쏠려서 나머지는 그냥 조금 쉬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목요일까지. 그래서 네. 그래서는 뭐예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고, 많이 몰리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좋게 보면 침착한 거고. 네. 아, 단기 나쁘게 보면 트레이딩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말씀이세요? 관망할 수도 있고, 확실히 뭐 이게 확 빠지면 들어갈 텐데, 이게 빠져도 그렇게 확 빠지지도 않거든요. 물론 갖고 계신 분 자기 거 빠지면 속상하다 그러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내려가는 것이 많이 빠지는 거는 실적이 헷갈리는 주식들 많이 빠져요. 아까 실적이 좀 기대되는 거는 덜 뺄 거 아니에요. 좀 확인하고 빼거나 그럴 수 네. 있으니까 배당당 이유가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유거리를 주는 거는 빠질 때 많이 빠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에는 뭐 재미없을 수도 있다. 장이 이번 주는 재밌는 분은 왕창 재밌고 재미없는 분은 아유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비도 추적추적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보도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일정 역시 물가지표. 그렇죠. 네. 네, 물가지표가 물가지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개별적으로 저런 뭐 주총 있고 뭐 네. 이런 거는 영향이 있어요? 관련된 회사 갖고 계신 분은 관련이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지도 있고 키움증권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저 PBR 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두커니 서 있는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센티가 약해지면 조금의 그쪽이 힘이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좀 죽고 다음 주에 부활할까요? 부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와 애드립까지 라임. 이거 뭐야? 부활절 이거 오시나? 부활절들이 생각도 못했는데 언젠데요 부활절이? 4월. 다음 주에 아니야? 다음 주? 4월 코에서 언제지?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크리스찬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찬이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나도 크리스찬이지 그렇게 치면. 금요일에 부활절. 그래서 쉬는 거 아니에요? 4월? 그렇네요. 그럼 금요일 맞네요. 아니에요? 금요일이 그래서 쉬는 거예요. 자, 부활절. 아 부활절이 금요일이에요. 아 우리나라는 안 쉬어요. 일본도 안 우리나라는 쉬고. 쉬고. 홍콩하고 미국 쉰다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활절 고 이슈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섹터 움직인 거 뭐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죠. 뭐 HLB 그룹주도 좋았고, 레고캠 바이오, 뭐 한미약품, 유효한 양행,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천단 대학은 제가 특징주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트리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LNF의 좀 큰 규모의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연차로 나누면 사실 또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약간 좀 희석이 된 게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주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총에서의 뭔가 멘트 뭐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좀 더 강한 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일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뭐 차트적으로도 이제 3중 짝꿍댕이를 만들어 놨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좀 기세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SDI가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장렬 본부장님 강조 되게 많이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리포트가 확 바뀌면서 기대감도 확 생겼고 인터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좀 상승 흐름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좋았죠. 비올이 이제 개별적인 이슈 일단 중국발 네. 모멘텀이 좀 터져 나오면서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클래시스 같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한동안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 같이 좀 단기 급등 나오면서 따라가주긴 했지만 사실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서도 완전 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면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로 가야죠. 자 보시면 비올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한번 태웠어요. 와. N자로 움직였는데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요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신고가 갱신하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 나는 이유는 실적이에요? 개별적인 그 주력적인 지역도도 다르고 또 이제 모멘텀도 다르고 법적 이슈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비올은 그게 비올이 그랬죠. 비올이. 코에서 네. 이겨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그런 뉴스들, 이슈들 플러스 어디로 미국의 매출 비중이 그렇죠. 높은가, 어디의 매출 비중이 높은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다르죠. 따라서 예. 다르게 움직이고 네,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일단 사람- 비올하고 저기 아까 클래시스가 우뚝 서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맞습니다. 비올이랑 클래시스는 잘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뭐 같은 종목군들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적어놓으신 그 원택 그것도 급등 나왔죠? 원택? 네. 원택 글러 먹었냐는데 원택 글러 먹었어요? 아니 오늘 급등 나왔어요. 좀 올라갔어. 네, 비올. 오늘 오, 급등 다행이다. 나왔어요. 네, 맨날 많이 올랐어요. 8.59% 올라갔네. 우와. 근데 이 너무 좋은데? 종목도 화면 보여주시면 좀 제이시스 내려가다가 메디칼이랑 올라가서. 비슷해요. 예, 그러면 바닥권에서 전체 움직이기 흐름은 때문에 내려가 있었을 거야. 오늘 아마 좀 우와. 제일 화가 나신 주주분들은 제이시스 메디칼 들고 계신 그렇지. 분들. 왜요? 덜 캐방 갔으니까. 아니 지금 몇 개 없어요. 종목 몇 개 없는데 뭐 그거 클래시스, 비올, 뭐 원택, 다잘 가네.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어. 걔만 안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화나죠. 아, 그럼 네. 얘가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이시스 메디컬. 얘도 윗골이 좀 달았네. 근데 12% 이 종목도 나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다른 쪽은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특정한 초음파라든지 뭔가 하나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품이 예, 얘는 전방위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힘을 더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거 좀 차이는 좀 제가 차이가 있네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에 좀 집중이 되느냐 이것도 좀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도 오늘 좋았습니다. 뭐 화장품. 아이패밀리 SC 이런 거 두 자릿수 상승 나왔고요. 대신에 오늘은 좀 네. 코스메카 코리아나 요런 쪽이 조금 무너졌으니까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제는 이 종목군들 안에서도 이게 달라지는 종목별로 이제 플레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산업으로 계속 가던 게 이게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근데 코스메카는 오늘 그 8%나 빠졌어요. 네, 그 미국발 부분으로 보면 인그로드 랩이 사실 점유율도 높고 해서 네.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화장품에서는 뭐 아이패밀리에서 CNC 인터내셔널, 뭐 VT,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에서도 좀 일부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은 곡물, 음식료 여기 좀 중요하죠. 네, 오늘 뭐 삼양식품, 빙그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EU 쪽에서 이건 이따 기사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관세 이벤트가 있으면서 좀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고 또 선물 쪽에서도 가격이 일부 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이제 뭐 곡물 쪽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한번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저 PBR 쪽 오늘 뭐 전방위적으로 좀 눌렸고요. 그다음 비대면 쪽 좀 눌렸고 조선주도 좀 눌렸어요. 근데 뭐 조선주 앞으로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프닝 뵐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 오늘 한 10분 했습니다. 아, 네, 그거에 그 한번 중요한 시간대에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시간대 10분 했어요. 하나 네. 옵션인가?
어딘가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실적. 그래요? 1분기. 그래서 아마 걔네 좀 빠졌다. 10분 가나요? 예? 뭘 10분? 설명을 아니요. 하나오션이 갑자기 기억나서 네. 적자 한번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니었나? 하나 정확한 정보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적자 얼마? 그 넘버는 기억 안 하나오션? 나서 그렇지. 적자 맞지. 어쨌든 뭐 조선주 좀 긴 호흡으로 좋게 보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지. 한 줄. 기관들은 뭐 계속 사네요. 하나오션. 한 줄 요약. 오케이. 그래서 조선주 조금 빠졌다는 거. 네. 그리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건설기. 건설기계는 약간 최근에 재건발로 같이 엮여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게 그거죠. 그 지금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로봇주들 오늘 조금 뭐 올라간 것도 있어요.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좀 대부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된 거, 일본 전염병 관련된 거 조금 빠졌습니다. 방금 한 15분 전에 네.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하나오션 2조 4천억 규모 LNG 운반선 8척 수주 계약했다. 그건 좋은 거네. 네,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8척 수주 계약 체결했고 계약 금액 2조 4,300억, 2022년 매출 대비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이 뉴스가 3시 46분에 여기 올라왔는데 이 전에 또 올라온 거 있는지 모르겠네. 내일도 반영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산업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좀 차분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토방 봐도 방금 올라온 뉴스 맞네요. 3시 45분에 없었어. 올라왔으니까. 그 뉴스는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하락 섹터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이 정도로.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주로 가보죠. 네, 특징주로 가보면요. 일단은 삼천당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이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유럽 공급 계약하는 거, 그 관련된 이제 공시 나오면서 일단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다음 부광약품이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을 하면서 좀 강했고, 그다음에 신라젠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한 종목군들 같은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HLB 테라퓨틱스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HLB가 100억 원 투자하는 공시가 나왔고, 네. 또 그 전날에는 HLB 생명과학이 한 1,300억 정도인가요? 이제 그 유상증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빠졌는데 테라퓨틱스가 3자 배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증 이슈를 이렇게 좀 수급으로 넘겼기 때문에 저는 뭐 잘 가면 너무 좋긴 하지만 좀 네.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제 20만 원 리포트, 요거는 이따가 반도체 아저씨가 잘 설명을 해주실 것 네네. 같고, 그다음에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요 티타늄 광채 요거 한 3, 4거일째 계속 똑같은 뉴스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 신도기형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윈도우 공장 구축한다는 소식, 요걸로 좀 급등이 나왔고요.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BOE에 좀 뭐 제품을 이전에 납품한다, 비싼 거, 되게 비싼 거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좀 그때 강했는데, 이번에는 애플발에 대한 이런 좀 선점 소식에 따른 뭐 증작 장비 공급사로 주목받으면서 좀 이벤트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코코아요? 네, 그래서 오. 초콜릿 쪽, 뭐 허쉬나 뭐 미국에서도 좀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한국 가구도, 네, 좀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 딱 그 무슨 관계? 관련돼서 가구에 앉아서 초콜릿 먹으니까. 물으면 가만히 계시다. 아시는 분들은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순전 몰라서 갑자기 오, 아니 뭐 진짜. 뭔 상관이야? 한국 뭘까? 가구랑 갑자기 코코아. 궁금해서. 저 허쉬까지만 찾아오고 몰라? 형도 몰라? 한국 가구. 아니 형이 설명했는데 모르면 아시면 좀 어떡해? 알려주세요. 아, 여러분. 초콜릿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회사가 있대요. 한국 가구가. 그러니까 가구가 뭐가 영향이 있겠죠. 예. 나무 위에 앉아. 제가 다 못 읽어봤어요. 기사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가구의 100% 아니 내가 비상장 코코아를 좋아해서 코코아 값이 오르면 어떡하나 아. 걱정돼서. 한국 가구가 100% 비상장 자회사인 재원 인터내셔널이 있대요. 근데 거기 매출액의 1순위의 34% 비중이 코코아 그렇구나. 네, 수입 사업이래요. 아. 그래서 하락하는구나. 재밌네. 특이하네. 저 뭐 시총이 몇 억이나 하나 저게. 오케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초콜릿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있다. 네, 그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개발한 거 뭐 또 뭐 우리나라 항상 국내 최초, 세계 최초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삼천당 제약은 네. 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무슨 이슈인 거야? 무슨 바이오시밀러를 서유럽 9개국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 뭘 받았다는 거야? 왜냐면 요게, 네. 삼천당 오늘 상한가 가서 시총이 작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감론을박이 좀 있어요. 저거 작전질 해가지고 삼천당을 저렇게 하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삼천당은 계약 공시까지 나왔는데 작전질이라고 할 것까지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자, 삼천당 리포트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여쭤보려고 리포트. 그거 시청이 좋은데 HLB 없잖아 보통 리포트. 삼천당 리포트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 왜요? 있지 않았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아니 건가요? 뭐 있어도 못 믿겠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근데 뭐 그 이제 오, 요거 참 이름 5월 11일에 마지막 나왔네요. 5월 10일? 아일리아라는 이게 네. 그 삼청단제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좀 이게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게 정확하게 막 뭐 엄청나게 뭘 하고 이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삼청단제약은 요 아일리아 요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으로 좀 상당히 작용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독점 판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작전이다 보다 얘기 많이 나오는 건 실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박살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뭐 약간의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는 뭐 대부분이 수급 빨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갈 때는 일단 같이 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셔도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쪽에서 어쨌든 바이오가 수급발로 많이 가시는 거 다들 네,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HLB도 사실 유상증자 이슈로만 보면 되게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수급으로 그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가남 FDA 승인 요거 기대감으로 가자 해버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있어도 사실은 수급이 받아주고 다른 기대감이 큰 걸로 가버리면은 그게 나중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게 상한가에 어쨌든 걸려 있었던 상황이고 상장량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네. 굳이 뭔가 그런 매도를 뭔가 자극할 만한 그런 멘트들을 굳이 이렇게 강하게 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가는 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많네요. 은사마님께서 그러니까 네. 여기 바이오만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황반병성 치료제 영역 잘 모르면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JY5님께서도 주가 상승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 뭔가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몰라서 거잖아요. 물어보고 네. 시가총액 그렇게 좋으면은 그 섹터 애널리스트 누군가가 스타트를 하거나 늦게라도 주가 올라간 다음에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는 근데 리포트가 최근에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제가 작년에 이거를 이맘때인가 5월 6월 달에 누가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게 천당갈 주식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황반변성 이런 얘기 그때는 들었는데 네.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지. 저같이 문외한 아. 제가 애널리스트라면 이쪽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 노는 거니까. 그럼 그러겠네. 열이 놀고 같이 놀고. 근데 그 시가총액 큰 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웃긴 거지.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 크잖아요. 네. 그 애널리스트들 코멘트를 하잖아요. 네. 의견이 다르지만. 근데 그건 근거라 될 게 있잖아요. 이 기준으로 난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없는 주식을 그걸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궁금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와서 내가 안 한 데서 공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정을 하든 말든 아니면 내가 플레이를 하든 말든 하지. 근데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계속 좀 가는지 그렇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익 내신 분들은 저희가 너무 축하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천당 한 3번 가는 거야? 삼천당? 와, 이 방송은 성지가 됩니다. 뭐야? 아니면 코스피 3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 번, 3천당은 천당 1천당 한 번 가는 3번 가. 3번. 네. 또 3천당은 왜 3천당일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뉴스는 진짜라는 거, 그렇죠. 수급도 뉴스는 붙었다는 진짜죠. 것. 네. 공시 네. 나왔으니까. 맞으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치면 초전도체나 품절주나 이런 네. 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가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 그런 시장 그런 플레이도 되는 게 또 우리나라 국내 그럼요, 시장이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시장 자체를 그냥 온전히 일단 받아들여야 아, 그래요? 여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죠. 시장은 항상 옳다. 그쵸. 오. 돈이 가는 거에 다 옳다고 가정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니까 나도 한번 타볼까 하고 내가 공부를 해보려는 거야. 근데 뭔지 뭐 초전도체도 증거가 모르니까. 없으니까 궁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왜 가지 하고 궁금한 건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왜 물어봐?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나 알고 싶은 거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길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뉴스 갈까요?
네. 네. 저 뉴스 가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내일 엔젤 로보틱스 누나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사실 또 군침 나와? 오늘은 로봇주들이 못 갔잖아요. 네. 그게 무슨 좀 내일 잘 가려고 쉬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쪽에 많이 않을까요? 갔잖아요. 아 근데 지난주 그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했을 때 그 전까지는 뭐 레인보우 로봇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 막 다 올라가다가 두산 로봇 상장된 날 로봇주 나머지 다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할 똑같지, 수도 똑같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엔젤 로봇이 상장하고 이게 만약에 따따상이 갔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상장한 유암 로봇처럼 따사상이 가고 다른 로봇주로 수급이 쏠려도 충분히 이거 따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하려는 수급이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거는 이제 새로운 뉴스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고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도니까 뭐 그 부분에서의 좀 이슈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엔젤이 좀 관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두산이나 뭐 레인보우나 다른 애들까지 쫙쫙 수급이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 힘은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예. 확실히 뭐 그런 것도 좀 시장에 지금 컨센서스지 않을까요? 아주 낙관할 수는 없고 그래도 비관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봇이 막 이전만큼 엄청 핫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요즘에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래? 네. 뭐하고? 웬 젠슨 황님께서 로봇도 보여주시고. 아, 나와서 이거 약간 다르지 않나요? 오픈 AI 맞아요. 로봇도 네, 그렇고 그 뭔가 느낌이 진짜? 달라요. 응. 그리고 뭐 좀 산업 리포트를 제가 요즘에 이거 자료 준비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이 있는데 아무튼 로봇 쪽도 좀 내용 읽어보시면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가지고 로봇은 그래도 인더스트리 리포트가 있어. 네, 있어요. 상상을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네네네. 산업 여기 리포트 찾아보시면 한 도움이 3-4개 되시긴 할 읽었는데 내용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엔젤 이슈는 있지만서도 로봇주는 오늘 살짝 좀 차익이 쉬어갔다. 며칠 좀 나왔다는 거. 자, 뉴스 갑니다. 네, 2차 전지 요 아까 말씀드렸던 LNF, SK온과 13조 원 양극재 공급 계약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LNF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예상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주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일부 작용이 되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이 일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LNF 사실 공시 이 뉴스가 또 장전에 속보로 좀 나왔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더 영향을 받았고요. LNF는 좀 아쉽게도 크게 오르진 못했죠.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SK온과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13조 네. 원 정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언제요? 뭐 30년 12월 31일까지. 아, 그럼 한 7년 동안 7년 정도 되네요. 네. 근데 LNF는 오늘 장중에 한 7%? 아니, 빠졌을 걸. 그러니까 SK온 자체가 이게 수주나 발주를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산업이 안 좋아지면 장기 계약이니까 충분히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또 7년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한 338% 정도 아마 그 매출액 대비 그 정도 규모일 텐데 네. 요게 만약에 늘어지고 또 쪼개서 보면은 막 이게 엄청나게 급등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최근에 바닥권에서 꽤 올라왔거든요. LNF 차트 보시면요. 아, 바닥권에서 올라왔죠. 네,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수급발로 빠진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좀 이렇게 담아주다가 보시면 최근에 좀 담다가 이거 한번 집어 던진 거거든요. 외국인 순매도 1위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정도는 좀 물량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세론 뉴스야. 네. 세론 뉴스. 근데 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사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구조적으로 네 그림이 좋네요. 예, 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캐전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부 뭐 박스권 단기 상단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차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은 충분히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수급발에서의 좀 저점에서 잡은 일부 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 뉴스 조금 그러네요. 더 네. 쭉쭉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산이랑 이런 쪽도 오늘 초반에 좋았는데 테러 이슈 있었죠. 좀 안 좋은 이슈지만 공영장 테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EU에서 러시아 곡물에 이건 이틀 전부터 나왔었던 뉴스인데 50%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거의 수입 안 하겠다라는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그러면은 공급망이 또 막힌다. 네. 이전에 우크라이나 그 항구 막혔을 때 곡물주들 막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비슷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올이 이제 중국 승인 요거 미용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좀 강력하게 상승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들 좀 좋았고요. 그리고 요쪽은 산업적으로 앞으로 성장 룸이 좀 커요. 지역별 부분이나 점유율 부분에서 네. 상승 룸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은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확대가 되니까 재건발로 좀 올라갔던 부분에서의 일부 되돌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일요일이래 누나 3월 31일 크리스찬 맞아? 네. 금요일은 그 굿 프라이데이 뭐 그거고 부활절이 3월 30일이래요. 어쨌든 뭐 휴일이 해외에서도 있고 그리고 뭐 3월을 넘어가면서 4월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심리도 있고 또 PC 물가지표도 확인해 봐야 되고 금요일날. 그리고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들은 이미 좀 높은 위치에 좀 맞아요. 있고 네.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좀 합쳐져서 오늘은 살짝 쉬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의 오늘의 한마디는 안 올라서 서운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안 올라서 서운한 마음. 소가- 귀엽다. 소가 이제 놀이동산 같은데 풍선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풍선이 다 어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한 상태인 거죠. 아하. 그래도 하나는 남았어요. 아직 올라가야 되니까. 음.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 지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여러 개 찝었는데 하나만 오르는. 남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되고 있다라는 아, 거죠. 그런 수급 것까지 쏠림. 다 그러네.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제가 그림에다 녹여봤습니다. 총선이 막 다가오니까 저런 색깔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뭐야? 노란색 없지 않아요? 풍선 뭐 노란색 있지. 노란색이 아, 색깔로. 바뀌었나? 모르겠다.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온갖 온갖 저기 색깔 색깔이 여러 농담 가지였잖아요. 농담. 아주 이 다들 예민해가지고. 흑백으로 농담입니다. 들고 와야겠다 이제. 흑백으로 가져와요. 블러 처리해버리고 흑백으로.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쏠림으로 딱 하나 살아남은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네,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오래간만에. 네. 월요일날 그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떤 오래간만에 그림 그림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이삭 줍는 여인인지 사람들인지 아직 이삭 줍는 뭐야? 이삭 줍기였나요? 줍는 사람들? 아, 그래요?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이제 뭐예요? 줍줍하라고. 아, 줍줍. 아,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셨구나. 이 정도면은 그냥 비둘기 모이 주고 먹는 거 찍어오는 게 낫지. 밀레가 살아있었다면 머리를 저런 뜻으로 아니 이거 말 원래는 그림이. 다 반대야 원래. 농담이고요. 이거는 저기 이삭 줍는 건 원래는 씨를 뿌려야지 뭐가 죽는 게 있잖아요. 아, 네네. 사실은 평상시에 잘 뿌렸다가 나중에 잘 주워 담아라 이런 얘기이죠. 아. 그래야지 행복이 온다. 이번 주 행복 시리즈거든요. 네네. 네. 그림 또 있어요. 2개 정도. 다음에 내일 모레 또 봐서 불행하실 것 같을 때 행복 시리즈 그림 또 아, 가져왔으니까. 그럼 저거는 지금 줍줍하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씨를 뿌려서 뿌려놔야지 나중에 행복을 줍줍을 얻을 수 할 수 있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씨를 뿌려놓을 수 있는 괜찮을까요? 종목들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아니 있죠. 이제 이거 한 달, 두 달, 한 분기만 보니까 뭐 2,800이니 2,750이니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지. 왜 갑자기 3,000을 불렀으며 왜 미국의 S&P 500 골만삭스가 6,000을 불렀으며 네. 6,000이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올라가는 거 스큐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관적이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본다면은 공부하면 먹을 수 있죠. 그럼 본부장님은 2분기에 피크 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일단은 정도까지 보고 그게 줍줍을 해야 2,850 한다? 정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가봐야지 알겠죠. 어. 3,000 갈지 안 갈지는. 일단 어,
저거 이렇게 줍줍하는 게 네. 동묘 비둘기 같은 모양이야. 내 그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쓸까 말까 했는데. 동묘 비둘기 같은 밀레 모양. 줍줍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네. 밀레 밀레 줍줍입니다. 줍줍. 어디서 이삭 줍기요가 아니고요. 밀레 줍줍. 알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신 거라고 점점 생각할게요. 갈수록 이제 아까 부담이 되죠. 이 기울기가 부담이 되는 거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까 종목을 스프레드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고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추세적으로 폭락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는 기존을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창현 본부장님 오늘 네. 삼성전자랑 다른 분들이 좀 부담되나 아닌가 실적 잘 나올 건가 실적 어떡하지 결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미리 좀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짧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 저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20만 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못 봤는데 20만 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목표 주가 올리는 거에 이 친구가 13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7만 원을 오른 거예요. 딱 보니까 야, 너무 세죠. 일단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기존보다 네. 24년, 25년은 20% 10%씩 올랐어요. 어. 이익 증가 시켜놨고 그리고 그만 가지고 이게 안 커지잖아요. 그 PER 배수를 그 전에 한 50배 좀 넘게 줬어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근데 그게 13만 원이었고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뭘 했지? 73배. 내년도 걸요? 올해 어닝과 내년 어닝 평균. 곱하기 원래 그렇게 했더라고요. PER을 PER을 지난번에는 53배 했고 이번에는 73배. 올해 내년 거 평균에서가 PER을 73배. 물론 이익도 올렸지. 이게 짬뽕 되다 보니까 13만 원이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줘도 돼요. 73. 제일 좋아하시는 애널리스트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광민정 애널리스트. 시장에서 이분 거를 많이 왜 과감하게 쓰는 사람이 없거든. 한만원쯤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쓰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커버 안 하는 그 다른 소부장제만 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존한다 아니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번엔 좀 과감했죠. 그 73배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경쟁사, 얘네가 1등이니까 경쟁사보다 프리미엄을 더 줬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 딱 봤을 때 느낌도 야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그지 2차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 생각했을 때 비싸다고 느끼는 수준이 50에서 100배 갈 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에서 100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동의는 안 할 것도 같은데 그래도 거꾸로 얘기하면 50배 정도까지는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50을 갖다 붙이면 한 15만 원, 16만 원, 1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탓할까라는 제 겐또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내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신이 있으니까 넘버하고 멀티플 다 높인 거죠. 근데 장이 2,800이 아니라 2,600 가는데 얘가 20만 원으로 갈 가능성은 그 속도는 안 맞겠죠. 똑같이 가는 건 아니야. 아웃퍼폼 하지만은 그런 얘기에서 일단 뭐 제가 동의한다기보다도 이런 근처에서 갔다. 제목 재밌어. 어디까지 봐야 해요? 그 자부줬네. 자기는 그렇게 본대요. 이게 자문자답으로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직접 비교 대상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제가 한창 작년에 배터리 아저씨랑 얘기할 때 네. 제일 이견이 컸던 게 PER 몇 배 줄 거냐였어요. 근데 그때도 뭐 한미나 뭐 이런 얘기 막 그 아저씨가 막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70배를 받는다, 50배를 받는다 여기에 어떤 스탠다드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없지. 근데 두 가지 얘기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마진이 높아. 아, 마진 마진이 기준이 높다. 30 몇 프로거든요. 우리가 2차전 뭐라는 건 아니고 2차전이 마진이 한 자리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외풍이 불으면 확 흔들려. 근데 37%라는 마진은 그 독점이잖아요. 네네. 하이닉스하고. 근데 독점이라는 거고 진짜 독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 있다. 지금 70배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다른 나라에서 배시라는 회사들 이런 것도 한 5, 네. 60배 돼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회사보다 기준이 있긴 있어. 아. 그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애널리스트 어닝이 맞다 하더라도 15만 원 이상 안 가는 거고 진짜 프리미엄을 주면은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나 그건 모르는 건데 보통 오피셜은 1년이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분위기가 같이 간다는 건 한국장이 꼬꾸라지게 얘 혼자 이렇게 가는 거는 없고 한국이 이렇게 갈 때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높은 밸류를 받는 거는 1등이고 독점적이다 마진 높은 거는 일본의 케이스가 있어요. 일본 케이스는 근데 일본보다 비싸. 근데 일본도 잘 나갈 때는 50배 60배까지 갔거든요. PER이 장비 업체가. 네, 그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가 알기로 할 수는 있는 거죠. 투자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민준 씨는 한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6.2에 6.2에 팔았지. 팔았죠. 네.
지금도 97이고 지금 리포트는 20만 아까 질문 보니까 원까지도 포모인 거 맞다니까요. 포모 왔어. 맞네. 포모 안 돼. 약간 느끼야. 쎄하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합시다. 근데 20만 원까지도 부른 상황에서 네.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살냐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는 게 네. 그냥 여기서 제가 그 정도의 사이즈인 거예요. 제 그릇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수익을 먹고 근데 알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나온 뭐. 거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뭐 다른 거 비싸면 사면 안 되지. 사면 되지 그럼 뭐. 알테오전 사 알테오전. 아 그러다 20만 원 농담입니다. 이건 제가 농담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농담하죠. 그런 겁니다. 아 만약에 20만 원 가면 뭐 내 거 아니니까 다른 데서 또 수익을 노리면 울지 되고. 마. 오케이. 눈물 흘리지 그 마. 밸류에이션 50은 그릇 나온 거고 네. 누구는 그래 딱 보는 순간 또 반응은 뭐냐면 네네. 삼성전자도 뚫었다. 지금 하이닉스 가는 건데 삼성전자 뚫었다 얘가. 네. 그러면은 진짜 한번 더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리포트 20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딱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 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니다. 네, 이렇게 바로 갑시다. 삼성전자 이거예요. 네. 삼성전자 지금 이익이 3주 전에 4조 4천억이 평균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 한두 주 사이에 5개 리포트가 나왔는데 4개가 5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4조 9천억까지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따라서 4월 5일 다음 주인가? 다음 주 실적 잠정 발표될 때 이 숫자 이하로만 하면 주가 떨어집니다. 됐죠? 질문? 천천히. 너무 빨랐어. 삼성전자가 최근에 리포트가 5개 나왔는데 영어로 안 했는데 한국말로 했는데 3월달 아니, 빨라가지고. 영어로 할까? 유해진도 이거는 듣기 평가 어려울 거야. 유해진도 3월달에 삼성전자 실적이 한 4조 4천억 정도. 3월 초, 이번 3월 달 초. 초쯤에. 근데 지금 3월 말 됐잖아요. 네, 네. 최근 나온 리포트 5개 정도가 한 5조 이상이요? 5개에서 4개가 하나 빼고 전부 다 5개에서 4개가 5조 5조 정도를 이상이다. 5조 이상을 불렀다. 확률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컨센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하이닉스는요? 그러니까 요거 안 나오면 꽝이에요. 앞으로 일주 남았으니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봅시다. 네.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3월달 최는 못 봤어요. 지금 현재 오피셜리 1조 3천 2천억이 돼 있는데 업데이트를 늦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최근에 한 거 5개는 요거 보지 말고 네. 이 평균에 포함되는 최근 5개만 보면은 1조 6천억이에요. 과거 잊어버리고 마이크론 나왔으니까 이것도 1조 6천 이상은 나오는 게 기본이어야 됩니다. 됐었죠? 이거의 어썸션은 뒤에 나온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말이에요. 삼전의 지금 컨센서스는 4조 8천억이 지금 컨센서스고 네. 하이닉스는 1조 6천억 정도가 네. 컨센서스고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상향되고 있다는 거. 저거 지금 나온 것까지 주가에 다 반영된 거예요? 된 아니면 거지. 그럼 저거가 올라가고 상향 추세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들고 갑시다. 네. 하이닉스가 기본이에요. 왜? 하이닉스 가지고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디스카운트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옛날에 거꾸로 갔습니다. 옛날에 내가 15년 할 때는 삼성전자 기준 PER, PBR 얼마 있고 네. 하이닉스는 30%, 40%, 50% 디스카운트해서 먹었거든요. PER로, PBR로. 근데 지금 거꾸로 했어요. 기준 바뀌었어요. 삼성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래. 그렇죠. 지금 주가가 맞아요. PBR에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한 20, 30% 높아. 삼성전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부터 얘기합시다.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얼마 나오냐면 지금 현재 평균이 17만 원이에요. 네. 지금 주가가 17만 원이잖아요. 그럼 없네? 업사이드? 그죠? 없어요? 아니 거의 지금 없죠. 평균이 아, 17만 원인데 지금 거의 지금 17만 주가 원이죠. 17만 아, 원 지금 없잖아. 주가랑 비교했을 근데 때 3월 11일 이후에 목표 주가 평균이 20만 원이에요. 과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가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느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삼성 하이닉스가 20만 원 이상 가야지 삼성도 기본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20만 원을 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10개 중에서 7개가 20만 원 이상이에요. 최고 22만 원까지 있어요. 3월 11일. 그렇죠? 예, 20만 원 이상의 평균이에요. 네. 지금 올해 ROE는 한 14%가 평균이고 최근 거 ROE는 한 16%예요. 북밸류가 1.9배예요. 이거 봤을 때는 안 쌉니다, 절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해가 12조 정도가 평균이에요. 네. 영업이익이. 최근에 한 거면 16%예요. ROE 좀 올라갑니다. 이거 가지고도 아까 1.9배가 싸지 않고서 모른단 말이에요. 내년도 올해 만약 12조면은 4분기에는 한 5조 되거든요. 곱하기 4개 하면 어떻게 되지? 20조잖아요. 20조. 내년도 어닝은 20조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9.3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ROE가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북밸류가 1.89배가 아니고 2.2배까지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내년도 20조에다가
한 1.8에서 2.2 되면 20만 원 정도 언저리 또는 오바 가능하다는 게 나와요. 따라서 25년 실적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비저빌리티가 보이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업사이드 20만 원이면 지금 17만 원이니까 한 15% 20% 남은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거기에 아까 북밸류가 1.82니까 네. 삼성전자 여기다 디스카운트 20% 하면은 1.6배 주는 거고 네. 그거에 따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에 진짜 컵 끝이었다. 떨구는 것까지 완벽했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셔서 정확하게 요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북밸류랑 PER이랑 지금 뭐 요런 거 내년도 실적까지 추정치 요거 4분기니까 4개를 곱하고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 그 최석우 님이 이 클로징 벨은 본방 아니면 못 보나요? 시간 지나면 어디서 봐야 하나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3프로 머니 채널 가시면은 다시 볼 수 여기 있는데 나오고 있어요. 다시 볼 때는 채팅은 아직까지는 좀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3프로 머니 채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걸 한번 따져 보시면서 실적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주도 한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야 되는데 괜찮은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꽉 합시다. 그 아까 은주님께서 네. 팩트 하나 알려드림. 명하나 한미 나오고 그때 들어갔어도 40% 플러스다. 약 올려. 이게 제일 괴로워. 괴로워. 난 괜찮은데 옆에서 괜찮아? 울어? 제가 맨날 그거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당하고 있잖아요. 야 우냐 이게 제일 진짜 괴롭다고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이 4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한 8분 남았습니다. 콸콸콸 네. 가보죠. 콸콸콸 가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아 바카스. 네, 바카스 바로 사연 볼게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한창 신재생 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관심을 받을 때 수소 관련주로 매입한 코오롱 인더를 문의합니다. 평단가는 7만 원에 비중은 8%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요. 수소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언급도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고요.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로드 수출이 시원찮은 데다가 화학 섹터도 중국 영향으로 엉망이 되면서 힘을 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이 조금은 내려갔어요. 요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더 안타깝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는 더더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주 차트를 봤는데도 쭉 내려가 있고요. 월 차트도 안 좋았고 일 차트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0년으로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10년 전에 거의 반토막 75,000원에서 지금 35,000원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살펴볼게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그래도 4분기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다. 왜냐하면 필름과 화학 부진에도 산업자재랑 패션이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패션 쪽에서 돈을 좀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4년에 증익과 그리고 멀티플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뭐 지금은 낮으니까 재평가가 가능하겠다 하면서 현재 주가는 이때가 2월이었거든요. 4만 원인데 목표 주가를 5만 7천 원까지 올렸는데 사실 2월이 리포트 나오고 지금 3월 더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뉴스들은 없을까라고 봤는데 좋은 뉴스는 있었어요. 그래요? 요즘에 AI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AI 좋죠. 올라가죠. 근데 너무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한다 그러니까 문제지. 여기도 한다고 합니다. AI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장 보시면 오늘 뭐가 핫했어요? 오늘요? 제약. 제약이지. 이것도 한다고 합니다. 아, 식초섬유, 바이오. 한 건 다 한다네. 그리고 지금 지금 계절 어때요? 계절? 봄 와요. 봄 오죠. 와, 야외활동. 봄 시즌 봄에는. 간절기 아이템. 그니까 고프코어 요거 트렌드 지속되면서 봄 시즌 아이템들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뭐 IR팀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또 볼까요? 네. 아까도 타이어 코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게 지금 이달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효성의 손이 아니라 코오롱 손을 들어준다면 주가가 한 번은 팍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음 장 보시면 종토방에 네. 약간 부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야 했는데 이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다음 장 보시면 아하. 부회장 물러나서 아주 그냥 아니에요? 칼을 갈았구나.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네, 결론. 코롱 언더더 아니 술 먹고 왔어? 왜 결론까지 왜? 아니에요. 언더더시? 응. 언더더시가 뭡니까? 주가가 아래에 내려가 버렸어요. 아 아래로 내려가. 굉장히 버렸어. 창의력이야. 창의력이야. 괜찮아요. 창의적이야. 언더더시 바다 안에 가면 해삼도 있고 해삼도 아, 있고. 근데 멍게도 있고. 그 100 후반대로 갈 것 같아. 100 후반이요? IQ가 IQ가 중반 이상. 감사합니다. 100 중반 이상 할 것 같아. 후반. 109 정도인 걸로. 100과 이응. 자, 뭐 저희가 네. 뭐 여러 가지 좀 이거를 좋게 얘기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좀 좋은 것도 찾아봤는데 네. 코오롱 윈더가 오늘 기준으로 38,000원입니다. 근데 평단이 아까 8만 원. 네.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사업 내용 자체가 지금 막 트렌디하면서 그런 것만 쏠림 현상으로 쫙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역시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창훈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8만 원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좀 찾아봤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대부분 5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전후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에 박스권 만든 그 부분이랑 진짜 대규모로 물량이 이제 좀 몰려있는 그 라인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살아나려면 뭐 타이어코드나 에폭시나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까 이제 잘 보여주셨어요. 그 타이어코드 매출 비중이 45%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효성으로 만약에 가버리면은 언더더시가 아니라 뭐 거의 멘틀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그래요? 거라서 조금 그 결과치를 일단은 보실 때까지는 크게 뭔가 액션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결과치를 어쨌든 보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리포트를 제가 이제 설명해 주신 사이에 좀 읽어보니까 네. 뭐 PBR이 0.4배다. 뭐 그리고 뭐 맞아요, 신사업 맞아요.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뭐 1분기 이후부터는 뭐 타이어코드나 에폭시 쪽에서의 뭐 이제 터널 뚫고 업황이 좀 더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네. 현금 흐름들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게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요거가 55,000원 이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55,000원 정도는 일단은 좀 네, 근데 이거는 물을 타서 해결할 수 있는 평단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뜨리려면은 10배 이상 넣어야 돼요. 투자 자금이 10배.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걸로 수익 봐서 하나씩 덜어내는 부분으로. 네. 비중 8%에서 물 타지는 말고. 김정희 본부장님. 시간 아까우니까 이건 코멘트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코멘트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막 그렇게 너무 신경 쓸 잘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희망한 대로 올라오고 너무나 사업이 너무 다각화돼 있고 아까 ROE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주식이긴 하거든요. 한 6, 7년 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근데 안부른 사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 반토막이 났네. 3분의 1 났네. 모르겠어요. 그 정도 에너지 정도면은 에너지 그 정도 쓸 정도면은 아니 뭐 자신 있게 한미반도체 그렇게 써도 안 되는 판에 그렇게 써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냐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안 들어. 그렇죠. 알아서 하시고 아까 한미반도체하고 아까 내뜻 이거 물어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4조 9천 원, 1조 6천 원 될 수 있냐? 1분 네. 실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 그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지는 향후 2주 동안에 그 저기 아니 1분기 실적. 네. 주가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20만 원 저기 뭐 그거는 몰라요. 아. 근데 이제는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근처에 턱도 없이 못 가면은 한국 주식도 2,850도 안 됩니다. 그게 연관돼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한미반도체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밸류에이션 높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제 감은 비슷한 거에 있었는데 곱하기 0.78합니다. 아, 목표 주가에. 아니 뭐 밸류에이션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0.78만 때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익은 내가 따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심플하게 0.78 해도 돼요. 그러면 아마 되는데 문제는 그 가는 속도가 삼성이나 모나는 그 뚫는 게 있어야지 갈 거예요. 실적만 가지고는 10만 원은 안 착할 수 있어도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으로 가는 거는 시간에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했는데 암살자님이 코롱하다가 갑자기 한미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말씀.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관심이 내가 없어요. 관심 없는 게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시청자가 관심 있는 걸 해야죠. 아니 내가 많이 안다고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 코오롱을? 오래 했기 때문에 코오롱을? 코오롱 인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다고. 근데 얘기가 제 자제하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비중이 그래도 8%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올라올 것 같으면 줄이는 게 다행일 것 같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채팅창도 한번 보시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뭐 민트가 아까 막 이렇게 재미로 얘기한 거는 좀 냉정하게 이 종목을 바라보고 대응을 네.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의 의견을 조금 담아봤는데 죄송합니다. 시리어스하게 네. 볼만한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에요. 코롱인더가 그 굉장한 거 기대를 가지고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만한 그 가치가 많지가 않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으면 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열 본부장님의 블로그 김정열의 요것만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의 텔레그램 하보노 요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다시 보기에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바카스 사연도 마구마구 많이 올려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을 처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